외교부로 가보겠습니다. 외교부 출입하는 김치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외교부의 주요 현안은 뭔가요? 아무래도 이제 강제동원 해법을 둘러싼 한일 간의 협상입니다. 지난달 30일 한일 국장급 협의가 우리 외교부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그 협의에서 합의문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았죠? 그렇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제 협의 직후에 아직까지 양국 간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인식의 차이가 있고 격차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논의돼야 할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일본 당국자도 협의 직후에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다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즉 핵심 쟁점인 일본 기업의 사과와 배상에서 현격한 인식차를 드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실무 책임자급 협의인 국장급 협의에서 인식의 차를 좁히지 못했다면 앞으로 그 협의를 계속 더 진행해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민정 이제 아태 국장이 담당자였는데요. 회담 직후에 브리핑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고위급 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레벨에서 외교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네. 외교부 관계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국장급 협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더 무거운 이슈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협의가 가속화되고 이렇게 폭넓게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고위급 협의도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위급에서 정치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고위급에서의 정치적 결정, 어떤 정치적 결정이 예상되나요? 일본은 이제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강제동원 문제는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우리 고위급 인사가 이 같은 일본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는 어떤 정치적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 당사자는 물론 국민 대다수도 거부하고 있는 그런 굴욕적인 해법을 정치적 결정으로 내놓는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난달 28일 한일 국장급 협의 일정이 발표되자마자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은 외교부 앞에서 항의 행동을 갖고 외교부를 일본 이익을 대변하는 외교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일본을 낮추어 부르는 외국이라고 할 때 외자를 써서 외교부라고 불렀군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대통령이냐 박진 외교장관이 일본 외무성 장관이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고요. 이게 대한민국의 외교부냐 아니면 일본 외무성 한국 지부냐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 외교부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국장급 협의 직후에 외교부 관계자가 말하기를 전체적인 그림을 보아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전체적인 그림이라는 것은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한미일 삼각 협력 구도, 즉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이런 숙제를 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일이 힘을 모아서 중국과 북한 등에 맞서야 한다는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반기고 있는 큰 그림을 윤석열 정부가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굴욕적인 협상을 미국이나 일본이 원한다고 우리 정부가 할까요? 윤석열 정부 스스로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풀지 못했던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숙제를 풀어서 외교적 성과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한일 관계에 악화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악재가 등장하기 전에 일본을 방문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이벤트에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전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정부가 그런 굴욕적인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일단 피해 당사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거고요. 국민들의 비판 여론도 빗발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교부는 소송 원고 측인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는 15분인데요. 그 중에 생존자는 3분에 불과합니다. 모두 돌아가신 거죠. 연세가 많으셔서.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해 생존 피해 당사자들은 일본 기업과 일본 국가의 사과 그리고 일본 기업의 배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분 중에서 이미 12분이나 돌아가셨다는 건데요. 예.
돌아가신 분들의 법적 권리는 직계 가족들이 상속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교부는 이들 이제 유족들을 좀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유족 중에서는 뭐 특별한 생각 없이 그냥 빨리 보상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른바 원고인 피해 당사자들의 유족들 일부를 갈라치기 위해서 원고 측 의견도 좀 다양하다 이런 식으로 굴욕적 해법을 합리화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서 말썽을 일으켰죠. 그렇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23일 정기 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에 비춰 일본 고유 영토라고 역시 주장했습니다. 일본 외무상이 10년 연속 연례 외교연설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이번에 외교부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외교부는 이제 당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즉각 강력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아태국장이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습니다. 그 외교부의 그런 조치는 통상적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독도 문제 등 과거사 문제가 되풀이될 때마다 외교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사과하기는 그냥 적반하장격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에서는 일본을 정치 난장이라고 부릅니다. 인체를 비하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지만 일본의 모습을 잘 묘사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한때 세계 경제대국을 자처하던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국제 정치 무대에서는 초라한 입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서 주변국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도 이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도 규탄 성명을 내고 관계자를 조치하기는 했습니다만 독도 인근 해상에서 일본 자위대가 참여하는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해서 빈축을 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겉으로는 뭐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항의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9월 한미일 합동 훈련이 이제 동해안에서 열렸는데요. 독도로부터 18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했습니다. 독도 인근 해역에서 일본 자위대가 참여하는 합동 훈련이 실시되자 이제 여러 군데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가치 외교를 앞세우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과거사를 부인하고 있는 일본과 손잡고 가치가 다른 북중러와 맞서겠다고 하는 이런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더구나 이제 일본은 지난 19일에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해서 추천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군함도, 이번에는 사도광산. 뭐가 문제인가요? 예, 뭐 군함도 때도 이미 알려졌습니다만은 일본 근대 산업 시설이 2015년에 이제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지 않습니까? 네. 예, 군함도는 이제 일본이 일제 시대에 조선인, 중국인들을 강제 노역시킨 역사의 현장입니다. 네. 주변국에서 그래서 항의하고 비판하자 일본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 유네스코에 강제 노역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라고 후속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다시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등재를 또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군함도의 강제노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또 비슷한 문제가 있는 사도광산, 이것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군함도 관련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도광산은 아예 세계유산 등재 자체를 못하도록 이제 외교적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가 이 같은 일에 진정성 있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 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행태도 우려스럽게 짝이 없는데 우리 정부 대응까지도 지켜봐야 하니 더 한심한 상황입니다. 김 기자, 다른 전해줄 소식이 있습니까? 예, 박진 외교장관이 1일부터 4일 미국 뉴욕과 워싱턴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일에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제 특히 블링컨 국무장관이 회담 직후인 5일, 6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그렇다면 박진 장관이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통해서 중국 측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까요? 아직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한중 관계나 북중 관계 등에 대해서 우리의 정부의 입장을 중국 측에 간접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로 보아서는 아마도 중국도 대북 압박 체계에 동참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자,
뭐 이런 식의 내용이지 않을까 관측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한미 외교장관 회담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지켜봐야 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외교부 소식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를 출입하는 김치관 기자로부터 외교부 소식 들어봤습니다.